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엔 어제 있었던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어제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같은 형량인데요. 당선 무효형이 되겠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보전으로 받은 선거비용 6억 원도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목을 받은 회계 책임자는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포럼의 그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핵심 쟁점이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이 포럼 활동은 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고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경위라든지 모집 회원의 경위 또 행사 기획 의도 활동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포럼은 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설립된 유사선거 기구라는 게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눈에 띄는 게 회계 책임자 있잖아요. 네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회계 책임자 김모 씨는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권선택 시장 선거사무소에 회계 책임자로 있었는데 1심에서는 컴퓨터 가공 거래라든지 선관위의 허위사실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이 김 씨가 컴퓨터 가공 거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비자금이 불법 수당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무죄를 내렸고요. 다만 재판부는 이 회계 책임자 김 씨가 선거 유세 차량 기사들에게 현금 등으로 193만 원이 지출됐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유소에서 282만 원 상당의 주의된 것처럼 가장해서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것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보면 조금 전 말한 그 회계 책임자 김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심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캠프 조직실장으로 활동한 조모 씨 같은 경우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포럼 사무처장 김모 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캠프 행정팀장인 박모 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여성본부장 김모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이 유지가 됐습니다. 권 시장은 재판 끝나고 나서 즉각 상고 의지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 끝나고 1층으로 내려와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자신이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졌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서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말해서 이 상고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도 이 재선거를 하게 돼서 대전의 성장 열차가 2, 3년 동안 멈추게 되는 것이 좀 걱정이다 하면서 아무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선고에 대한 지역 정가 반응은 당연하게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하고 야권에서는 표적 사정이라는 많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어제 논평에서 이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진 대전시정의 난맥상이 이번 판결로 더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에 연연하지 말고 시정 표류를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 쪽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나타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정치인은 포럼 등을 설립하고 다양한 정치를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면죄부와 티끌 같은 형을 내리고 어떤 이에게는 태산 같은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 재판 일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권 시장이 이제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그러니까 오는 27일까지 상고장을 대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이제 상고가 되는데요. 상고장이 접수되면 대법원은 서너 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판결하는 이제 소부에다가 이 심리를 맡길지 아니면 전원합의체에다가 배당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고법원 상고 이유소가 대법원에 접수가 되면은 관련 서류 일체를 이제 대법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상고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내에서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고 또 사건의 핵심인 포럼과 관련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게 돼서 최종 결론은 또 미뤄지게 됐는데 한편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장이 없다 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받는 것이 도의철도 2호선 트램입니다. 사실 이 트램 같은 경우는 지난해 권 시장이 이 자기 부상 열차에서 트램으로 바꿨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트램의 장점과 현실 가능성 이런 걸 홍보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데 만약에 시장의 자리가 불안해진다면 결국은 트램이 재궤도에 오르지 못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재선거 이후에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래저래 지금 시민의 불편만 늘어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지역 민심이 과연 어디로 흐를 것이냐. 책임론 쪽으로 갈 것이냐. 동정론전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예,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메르스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지금 대전 지역에 이 결핵 환자 소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객담 배양 검사일과 전염성 결핵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간호조무사하고 접촉한 영유아 한 336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추적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느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입원해서는 비전염성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몰라서 객담 배양 검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4월 8일 날 전염성 결핵으로 확진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구에 있는 그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지금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좀 나섰는데요.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산 태화산단이 이 플랜카드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이 논산 연산면에 이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웬 산업단지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산업단지를 왜 또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자리 부족한데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성구청의 정은선 선수, 레슬링 선수인데요. 루마니아에서 열린 국제 레슬링 대회 자유형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공공이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공이라는 사단법인은 시민사회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
시민단체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상원 광재 한의원장이 이사장에 선출됐고요. 이사로서는 김재선 씨가 상임이사로 앉았는데, 아무튼 시민사회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겠다. 시민사회 전문가죠. 네. 여야 대표 역할 수행을 충청인들에게 물어봤더만 충청인들은 김무성 대표 쪽에다가, 문재인 대표보다는 김무성 대표에다가 신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론조사 갤럽 내용인데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잘한다 41%, 37%가 잘 못한다 답했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18%, 잘못한다가 63%로 나왔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